자, 이번에는 우리 23일째, 그지? 23일째의 이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요 지문이 그나마 조금 이해해야 될 게 있는 그 두 번째 지문 정도 돼요. 나머지 지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첫 번째 지문 하나 얘기했고, 한 두 개 정도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지문이고,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야말로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그 정보들을 읽고 잘 정리해 두면서 문제 푸는 방식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자, 얘는 일단은 현미경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관찰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 시료라는 것을 관찰하는 것인데, 그때 진공기술을 쓴대요. 그럼 왜 진공기술을 쓰냐면, 그때 기체 분자들이 자꾸 표면이랑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서 관찰을 방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진공기술을 쓴다는 겁니다. 진공기술을. 그러면 이때 진공기술은 왜 쓰느냐? 진공기술을 쓰면 과연 얼만큼 기체 분자들과 관련해서 관찰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느냐? 그 다음에 진공기술을 쓸 때의 그 방식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은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를 관찰할 때에 진공기술을 쓰는 이유가 무엇과 관련 있다? 기체 분자와 관련 있고, 그 진공기술은 어떤 방식이냐를 얘기하는 것이다 를 이해하면 되고요. 얘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화살표 표시해 놓은 부분 혹은 필기해 놓은 부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주사 터널링 현미경은 그 끝에 첨예한 예리하고 날카로운 어떤 금속 탐침, 그러니까 침이라고 생각하면 돼. 탐색하고 살펴보는 침, 그게 있고, 도체든 반도체든 어떤 시료 표면에 적당한 전압을 준다는 거지. 그러고 둘 간의 거리를 점점 좁힌대요. 그러니까 탐침과 시료 간의 거리를 전압을 걸어주고 점점점 좁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탐침과 시료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면, 즉 거리가 줄어들수록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터널링이 뭔지 몰라, 우리. 이게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 돼. 안 나와. 그래서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대요. 전류. 그러니까 얘네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고 얘네 사이에 거리를 점점 줄여주면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구나. 됐지? 자, 그래서 이때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이 원자 단위 그냥 아주 작은 단위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말은 기억하시고, 전류의 크기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엄청 가까워져서 터널링 효과가 일어나고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거리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바뀌어도 전류의 크기가 막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는 몰라도 이 거리하고 전류의 크기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구나. 됐지? 그래서 이 점을 잘 이용하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가 있대요. 시료 표면이 높은지 낮은지를 막 따질 건데, 그거를 아주 작은 단위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지.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왜 측정하냐? 안 나와. 역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시료 표면 상태는 이 STM을 이용해서 관찰할 수 있대요. 뭐를? 시료 표면의 상태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민감한 STM도 이게 주사 터널 현미경입니다. 진공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진공기술이 필요하냐? 진공기술이 필요해서 진공통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됐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시료 표면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시료 표면의 상태를 관찰해야 되는데, 그게 진공과 관련이 있다. 따라왔죠? 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때 일부 기체 분자들은 관찰하는 시료 표면에 붙어서 표면과 반응하거나, 그러면 이 시료의 표면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겠지? 표면을 덮어서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한대.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문제구나. 기체 문제. 그러니까 얘네들을 없애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용이한 관찰하기 위해서 이걸 활용한 실험에서는 관찰하려고 하는 시료와 기체 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결국 이 접촉을 최대한 줄여줘야 되는 거구나. 그럼 결론은 이거네,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결론은 왜 진공기술을 사용하냐고? 접촉을 줄이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이 잠깐 끄고, 자, 그 다음에 진공이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통칭한대요. 그러니까 대기압이라는 것이 있고, 기체가 갖고 있는 압력이 대기압보다 더 낮대요. 그래서 대기압이 기체 압력보다 커야 된다. 자,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여기 잘 보세요.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 이거 상관관계야.
기체 압력이 몇인지, 기체 압력이 뭔지 그거 뭐 너희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기체 압력이 낮으면 진공도가 높다는 거 이렇게 세트로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진공통 온도가 일정하고 이거 온도가 변하면 전부 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다 성립될 수 없어.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한 종류의 기체 분자가 존재한다. 기체 분자도 여러 개가 아니라 한 종류다. 그러면 그 기체 분자가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그지? 뭐 A라는 애도 있고 B라는 애도 있고 C라는 애도 있을 때 진공통에는 A만 있다고 하고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고 그러면 이 기체 분자가 A든 B든 C든 상관없이 A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 내부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가는 기차수에 비례한대요. 아,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은 기체 분자수에 비례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기체 분자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진공도가 낮다는 얘기겠지. 왜? 여기 봐, 여기 이렇게 연결.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 그랬잖아. 근데 압력이 높을수록 진공도가 낮아지겠지. 그지? 그럼 다시 말하면 기체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진공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 표시한 부분 얘네들 연결 잘 하시고 요거 자, 그 다음에 기체 분자들이 진공통에서 뽑아내거나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요? 기체 분자수가 줄어들겠지. 뽑아낸다는 얘기는 기체 분자수들이 줄어든다. 혹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한다. 그럼 얘네들 움직이지 못하니까 압력을 낮출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압력을 낮추는 것이 무엇이냐. 잘 봐. 결국 압력을 낮춰야 진공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준 거 봐가면서 압력을 낮출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따로 정리해 놓으면 돼요. 기체 분자들이 적어야 된다. 접촉을 줄여야지만 이 접촉을 줄인다고 압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자, 근데 다시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분자 수를 줄여야 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기체 압력이 낮아지는 거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거 꼭 정리한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으로 갈게요.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 진공도가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을 개념을 이해해야 된대. 그지? 그러니까 진공도라는 것이 얼마만큼 요구되는지를 이해하려면 단분자층에 형성되는 시간. 결론부터 말하면 시간이 어떨수록 얘들아? 시간이 길수록 관찰에 용이한 거고 시간이 짧을수록 기체가 막 잽싸게 막 달라붙고 막 잽싸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찰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공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려는 시료 표면에 달라붙어서 막을 형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달라붙는 거, 막을 형성하는 거, 관찰을 방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을 형성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형성 시간인데 이 시간이 길수록 막을 빨리 못 만든다는 얘기겠지. 됐지? 그래서 이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그지? 그러니까 기체 분자는 계속 방해하는 놈의 새끼들인데 요놈들이 달라붙을 확률이 크면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시간이 짧대요. 그만큼 방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빠르게 방해할 수 있다. 요거 표시해놨어. 자, 또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덩어리가 크거나 압력이 낮을수록 형성 시간이 길대요. 그지? 그러니까 질량이 작을수록 빠른 거고 질량이 클수록 긴 거 오래 걸리는 겁니다. 막을 형성하는 데까지.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지. 압력이 낮을수록 형성 시간이 길대요. 압력이 낮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였어? 여기 나오는 거였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 압력이 낮을수록 어떻다고 얘들아? 어떻다고? 진공도가 높다고. 아, 그러니까 결국 진공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압력을 낮게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고 압력이 낮으면 막이 형성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관찰하는 시간이 길거나 관찰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는 얘기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가령 질소의 20도씨 이게 온도가 변하지 않아야 돼. 같은 온도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도C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같다고 가정할 때, 그지? 고정된 온도라고 할 때 760토르 대기압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초이지만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0의 마이너스 9 토르로 낮아지면 대략 요 정도가 증가한다. 그지? 형성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기에서는 시료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상 요 정도 이하의 초고 진공이 요구된대. 요거까지 됐을까요? 요까지?
그다음에 우리 하나 더 압력, 여기 압력이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고 그러면 진공이 된다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 스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대요. 그지? 이거 가지고 진공을 만드는 거야. 진공을 만들어서 기압을 낮추는 거고, 그지? 기압이 낮아질수록 단부처층 형성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체가 달라붙어서 방해를 어떻게 하는 거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여기 여기 관찰을 방해하는 거를 줄일 수 있겠지? 그러면 잘 관찰할 수 있겠지? 관찰하면서 아주 작은 뭐까지 기체층을 없애야 기체층이 안 생겨야 아주 작은 거리로 측정을 해가면서 높낮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이 흐름이 이해가 가니? 자, 그래서 여기에요. 스퍼터 이온 펌프가 쓰이는데 스포터 이온 펌프는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진공통과 연결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진공통에 있는 기체 분자가 펌프로 유입되면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줄어들 거라고. 기체 분자가 또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가 낮아진다는 얘기지, 얘들아? 기압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기압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였었지? 진공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였지. 그지? 자, 그래서 스토터 이온 펌프는 영구자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양극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음극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요쪽에 지금 보게 되면 양극이라는 것이 있고, 그지? 뚫린 원 모양 여기 요렇게. 그 다음에 요쪽에서 타이타늄으로 만든 판형태 음극 요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구자석 요렇게 있는 거겠지. 됐지? 자,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그러니까 여기 요 자석이랑 요 자석 때문에 자기장이 생긴대요. 그래서 요 자기장 원통 모양 양극의 축방향으로 걸려 있고, 그지? 그럼 원통 모양 양극의 축방향으로 걸려 있대. 이게 어느 방향인지 뭐 굳이 여기서 써 있는 대로 이해하면 돼. 여기서. 그 다음에 양극과 음극 간에는 요 정도의 고전압이 걸려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는 이렇게 전원 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전압이 걸려 있는 거지. 따라왔죠? 그 다음에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방출된, 여기가 지금 음극 여기에서 요쪽에서 방출된, 여기 그림 설명하다 줄을 놓쳤네. 잠깐만. 여기 있지.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그러니까 여기 요 음극에서 여기에서 전자가 막 나오는 거겠지. 빵빵빵빵 나오는데, 전자야. 이거 용어 정확하게 구분.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양극으로 이동한대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뭐 어떤 궤적인지 몰라 우리는. 근데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하면서 양극으로 이동한다는 거지. 요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이 전자 얘기하는 거, 요 녀석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해서, 주변에 뭔가 이쪽으로 이렇게 막 가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기체 분자들이 있는데 걔네들 뿌둥 부딪히는 거겠지. 그래서 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대요. 그럼 결국 기체 분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없애버린다는 얘기라고. 기체 분자를 없애버린다. 그럼 기체 분자가 어떻게 되는 거겠지? 줄어드는 거겠지. 됐죠? 자, 여기서 자기장은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증가시켜준대. 그러니까 여기 놓는 이유는 얘가 자기장을 형성하고 얘가 이렇게 가는 거리를, 우리가 얼마만큼의 거리인지 몰라. 또 원래 얘가 이만큼 갔었는데 자기장 때문에 이만큼 가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만큼 가는 건데 뭘 더 가게 한다는 건지, 뭐 이걸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얘는 자기장을 형성해서 더 멀리 가게 한대요. 증가시킨다. 다시 지문 여기 표시하는 부분. 자, 그래서 주어 전자와 증가시켜줘서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를 충돌 빈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충돌이 많이 될수록 기체 분자가 뭘로? 양이온과 전자로 더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기체 분자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여기 생성된 양이온, 기체 분자가 나눠지면서 생긴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져서, 그러니까 여기 막 기체 분자들이 있으면 얘가
빵 부서져서 이때 양이온이 일로 간다는 얘기죠. 음극 여기로 여기로. 음극에 박힌대요. 빠강 빠강 박히는 거지. 그래서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대.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 그러면 이게 1차 펌프 작용이랍니다. 아, 그러니까 전자가 기체 분자랑 부딪혀서 다른 전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양이온이라는 애들은 다시 여기에 있는 음극 쪽으로 가서 박혀서 이 자리에는 결국 전자만 남게 되는 거네요. 됐지? 자, 그게 1차 펌프 작용이래요. 또한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 그럼 이번에 양이온이야. 양이온이 여기에 달라붙는다 그랬잖아, 여기에. 근데 이때 빵 박히고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서 충돌 지점에 들러붙는데요. 그럼 얘가 원래 타이타늄이었잖아. 근데 얘가 떨어져 나와서 또 그 충돌한 지점에 붙는데 또. 그럼 이렇게 들러붙은 타이타늄은 높은 화학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기체 분자가 또 반응한대. 또. 아, 그러니까 1차 펌프 작용이라는 것은 결국 기체 분자를, 우리가 결국 기체 분자 없애는 게 목표잖아. 얘를 줄이는 거. 그래서 요게 요렇게 쪼개서 기체 분자를 줄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펌프 작용이라는 데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떨어져 나온 이 타이타늄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기체 분자와 반응해서 기체 분자를 여기다 팍팍팍팍팍 흡착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 수가 줄어들어요. 기체 분자 수가 줄어든다는 건 뭐라고 보면 돼, 얘들아? 압력이 낮아진다는 거고, 압력이 낮아진다는 거는 진공도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진공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 시간이, 막을 형성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고,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관찰을 하기가 어떻다는 거라고, 더 용이하다는 얘기라고. 이해 갔을까 안 갔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관계들 연결을 잘 해주면 돼요. 그래서 초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됐을까 얘들아? 됐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STM 요것도 이렇게 우리 지문 정리하면 어렵지 않고요. 이 정도 정리하면 문제들도 역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다음 해시 함수로 넘어갈게요.